자,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4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의 정신장애 증상을 우리가 주로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반과로 3번에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는 67페이지 하단부터 이번엔 지각장입니다. 일단 지각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생체 및 외부로부터 자극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정신기능인데요. 즉 물리적 자극을 심리적 정보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감각 자극이 의식화되는 정신과정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이제 정서에 대한 문제라거나 또는 사고에 대한 예의는 외부 감각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사고장애, 지금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에 문제이지 외부 자극하고 뭐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진 않아요. 지금 머릿속으로 나 실현당했어. 근데 짜장면 먹었더니 어떻게 뭐 됐어. 뭐 이렇게 연상작용은 다 이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각장애, 외부의 자극과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이 있고, 자, 외부 자극이고요. 외부 자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전달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건 뭐냐면 모기입니다. 모기의 여기가 침이에요. 침. 모기가 이렇게 물었어요. 외부 자극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피부의 감각이 따끔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각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해요. 자, 외부 자극. 지금 모기가 팔을 따끔하고 물었어요. 감각은 따끔한 건데요. 자, 우리가 따끔한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걸 모기구나 라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이건 뭐지? 뭐 바퀴벌레인가? 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따끔한 거라면 뭐 별거 아니겠지, 관심 없어, 모기든 뭐든 관심 없어 하고 선택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피부에서 모기가 물었는데 이게 지금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겠죠. 피부 자체가 뭘 생각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따끔한 걸 통해서 이게 신경 전달 체계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머리까지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 이 따끔함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거 모기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엔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거네 하고 관심을 갖고 팔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이 모기가 물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거 모기구나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야,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닐까? 라고 자신의 피부를 유심히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겠는데, 따끔한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각은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객관적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는 건데요.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 이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더 예를 들어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객관적인 감각 자체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크진 않아요. 근데 그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모기구나 라고 해석할지, 아니면 이거 죽을 병이구나 해석할지, 그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나름인 건데요. 지금 우리는 지각, 외부의 자극을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지각할 거냐에 관련된 증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지장애입니다. 기질적 뇌장애 때문에 사물을 인지하거나 감각 자극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건데요. 교재는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촉각으로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의 손에 어떤 뭐가 느껴진다면 그게 뭔가 사물이라고 인지를 할 텐데, 그 외부의 자극, 촉각으로 느껴지는 외부의 자극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잘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도 몰라보는 것,
뭐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사람인데 눈, 코, 입을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착각인데요. 두 번째로, 물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착각을 뭐 수도 없이 하죠. 그것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현저히 문제가 되는 수준을 의미한 건데요. 감각자극을 잘못 해석해서 지각하는 것으로 실제로 자극이 있고 자극을 인지는 하지만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냥 점점점인데 이거 바퀴벌레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거나, 교재에도 좀 더 상황들이 예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각. 우리가 앞선 시간에 봤던 그 이제 뷰티풀 마인드에서도 그 환시가 있지도 않은 룸메이트,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죠. 환시, 환청.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각을 다루고 있는데, 외부 자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감이라는 표현이 있죠. 오감이 5가지가 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환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각은 오감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들리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본다고 느끼거나, 접촉도 마찬가지고요. 미는 미각입니다. 아무 맛이 없는데 물에 독이 탄 것처럼 느껴진다라거나, 우리 교재는 환추라 나와 있는데 환후라고도 합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지금 뭐 독가스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망상하고 연결된 증상일 수도 있겠고요. 없는데, 실제 외부 자극이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의식장애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신병이나 신경증적 상태 등에서 의식 수준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의식장애, 이것과 비교해 보는 게, 우리가 의식불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죠. 뭐 드라마 보면 뭐 교통사고 이런 걸로 의식불명 상태다. 지금 의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 말을 걸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의식불명. 그런데 의식불명은 아주 없다는 거고요. 의식하는 과정에 아주 의식이 없지는 않지만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이나 신경증적 상태에서는 의식불명까지 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식이 뭔가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료하지 않고, 우선 이런 경우에는 뇌의 기질적인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급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뇌의 기질적이라는 것은 충격, 뇌의 손상 같은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와 머리가 부딪히는 바람에 뇌가 파손됐다거나, 기질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의식불명까지는 아니지만 명료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중간중간에 끊어진다거나 명확하지 않다거나. 그런데 급성의 정신병적 상태에는 뇌의 기질적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력 집중 장애 등으로 환자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심한 우울 상태나 조현병의 긴장형인 경우에는 혼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식의 불명보다는 좀 약한 단계이죠. 자, 진압력. 이 단어도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 한자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지는 가리킬 지자예요. 이것은 남은 동서남북의 남자입니다. 남녀 남자예요. 남쪽을 가리키는 능력이에요. 즉 방향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영어로에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트가 동쪽이란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영어의 오리엔테이션, 진압력은 동쪽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의 방향 감각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쪽이라고 안 하고 남쪽을 가리키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동양하고 서양의 그 이제 관습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 진압력의 원래 의미인데, 진압력이란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동서남북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좀 더 확장이 돼서, 원래는 이랬는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주위 환경 중에서 시간,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1936년도요 라거나,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병원인데 우리 집이요 라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 내가 누군가요? 의사인데 뭐 제 아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묻는다거나.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방향 감각을 의미하는 건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시간, 장소, 사람을 파악하지 못한 것, 이러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정신장애의 그러니까 우리 분류가 뭐냐면 지각장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억장애인데요. 여러분도 기억장애를 느껴지는 상황이 많이 있죠. 중간고사 일을 많이 드는데 중간고사 때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기억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기억은 정보가 받아들여져서 하나의 정신적 인상으로 등록, 저장, 유지되었다가 필요할 경우에 재생되는 것. 하여간 뭔가 머릿속에 넣었다가 재생이 돼야 그걸 우리가 기억되었다고 표현하죠.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많이 겪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자, 이 기억과 관련돼서는 이건 교재는 없는 건데요. 기본적인 우리의 기억의 메커니즘을 애트킨스와 슈프린이라는 학자의 모델을 많이 이제 이걸 널리 인정을 하는 편인데 그 메커니즘을 간략히 보면 외부 자극, 지금 모기가 물었습니다. 따끔했어요. 그러면 감각 기억, 피부에 이제 감각이 이 따끔한 걸 일시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뇌가 기억을 하죠. 피부가 기억하는 건 아니겠고요. 순식간에 뇌까지 전달이 돼서 피부의 그 자극이 따끔했다는 기억이 뇌 어딘가에 감각 기억으로서 잠깐 있는 건데요. 대부분은 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모기에 물렸던 기억을 30년 여러분 나이가 잘 모르겠는데 만나고 있지 않아서 20년 전에 물렸던 모기, 19년 전에 물렸던 모기의 상황, 18년 전에 물렸던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죠. 대부분 망각합니다. 모기가 물었구나. 별거 아니네. 그런 평범한 일이지 하고 다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에서 따끔했던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진 않아요. 근데 주의 집중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모기가 물었는데 모기가 문 줄 알고 따끔해서 봤더니 모기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벌레예요. 바퀴벌레도 아니고 뭔가 생전 처음 본 아주 기괴하게 생긴 벌레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지? 하고 주의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로소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뇌 속에서 정보 처리가 되고요. 근데 사실 나는 처음 봤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건 그런 벌레라고 해. 인체에 무해하진 않대. 그러면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까맣게. 근데 단기 기억을 하고 있다가 주의 집중해서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왔다가 역시 이것도 대부분 망각되지만 별거 아니네. 근데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위험할 수도 있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게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교화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그 대뇌 피질의 장기 기억 장소인 건데 컴퓨터에 폴더가 있듯이 여기도 뭔가 분류를 해야 되겠지.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교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던 기억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분류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게 정교화이고요. 시연은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아주 천재적이면 금방 한 번만 의 경험으로 기억이 남을 수도 있고 아주 끔찍한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뇌 속에서 되뇌는 거죠. 이건 뭘까? 얘는 지금 까맣게 생기고 날개도 있고 처음 본 벌레인데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시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머릿속에 장기 기억 된다고 보통 이 애트킨스와 슈프린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이제 인지되어지는 감각되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망각되고 그 중에서 이렇게 거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장기 기억이 돼야 보관하고 있다가 10년 후에도 내가 10년 전에 봤던 이상한 벌레 있었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했고요. 자, 기억장애 계속 지금 지각장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 항진은 평균적인 것보다 더 높게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정 정도과 한계는 특정 기간이나 특정 사건 또는 경험에 한정돼서 기억이 병 속으로 과도히 상세하게
어, 자폐성 장애도 이 기억 항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제 앞으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 어떤 영화에 보면 자폐성 장애인이 보통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거 아주 그 미세한 소리까지 그러니까 귀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억양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반복할 만큼 기억을 해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기억 항진이에요.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 그 사실 시험 볼 땐 도움이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매번 이렇다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 상실과 반대죠.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경험하고 있는 기억 상실, 기억 불능 상태이고 기질성 건망증에 중독해서 투부 외상 시 등록이 안 될 경우와 코르사코프 증후군에서 코르사코프는 그 알코올 중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증상인데요. 술 먹고 필름이 끊긴다. 그 상황이 코르사코프 증후군에 해당이 되겠고 이게 반복이 되면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장이 오래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자, 기억 착오는 방어 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짓 기억을 하거나 경찰이 조사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의 심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 자체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의 기억은 자기한테 내가 살인을 한 기억이 나는데 안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안 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현저하게 오랫동안 강하게 나타난다면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꾸며서 메우게 되는 작화증,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증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로 꾸며낸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자신은 믿는 겁니다. 기시감은 낯선 것을 전에 본 것과 같이 느끼는 현상이고 미시감은 전에 알고 있었지만 생소하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출석 수업을 할 때 매주 만나게 되는 교수님이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거 미시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력 집중력 장애인 건데요. 뭐 떠올릴 수 있듯이 어떤 주의 집중을 하거나 하는 것에 어려움이 너무 산만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증 상태에서는 주의에 사소한 자극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산만함.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소한 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겠는데 이것저것 다 집중하다 보면 결국 산만함,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조현병에서도 자신만의 생각에 집착하는 경우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주의력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주의력이 너무 낮은 경우 또 너무 높은 경우도 문제가 되죠. 우울증의 경우도 뭔가 집중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주의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의 지능인데요. 지능 발달이 안 돼서 지능 지수가 70 이하면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하고 근데 일단 정상 지능에 도달했다고 해도 어떤 이유로 지능이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치매이던 또 어떤 정신병적인 상황이던 또는 뇌 손상이던 교통사고 같은 뇌 손상으로 인해서 지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장애라고는 하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치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용은 이 교재도 이제 과거 기준들이 중간중간에 아직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신경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치매라고 안 하고요. 공식 명칭이 신경이에요.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긴 하지만 신경인지 장애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 일반적으로 뇌 기질적 장애 없는 정신 장애의 경우에 지능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 장애 상태에 따라서 지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도 조현병이 심해진다거나 하면 이제 그 지능 검사를 해보면 지적 능력이 낮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행동장애인데요.
자, 행동 증가. 그러니까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행동 감퇴, 너무 안 하는 거죠. 물론 정상적인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인데요. 정신운동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의 행동의 목적에 달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아주 부산스럽게 행동합니다. 행동 감퇴, 이거 너무 안 하는 건데요. 우울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정신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신운동이 실제 행동으로도 연결되죠. 자, 반복 행동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상동증이라고도 합니다. 혼잣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자동 행동은 타인의 말, 명령, 행동 등을 따라하는 것인데요. 무조건 따라한다기보다는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어떤 반응을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나요?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런 상황인 건데요. 전형적인 경우가 반향 언어입니다. 반항 아니고 반향 언어인데, 이걸 이제 영어의 에코거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면 이게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에게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밥 먹었니? 먹었어 안 먹었어가 아니라 밥 먹었니? 그대로 메아리처럼 밥 먹었니? 이런 상황이 자동 행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폐성 장애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공격성, 이건 여러분들이 역시 시험에 실패했을 때 술 마시고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죠. 분노, 화, 증오에 따른 강압적인 목적이 있는 행위로서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이것도 이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안 될 만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나면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정신장애 증상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